기후학교. 오늘은 방금 퀴즈에서 나온 폭염일수, 얼마나 오랫동안 폭염이 지속되는지 날짜를 분석하신 분입니다. 그린피스의 이선주 캠페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이선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선주 캠페이너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통 뭐 연구원, 실장님, 사무처장 이런 여러 팀장님 직책이 있잖아요. 그린피스는 다 캠페이너로 정하신 건가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저희 단체 소개를 간략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린피스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국제 환경 단체입니다. 캠페이너는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조사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여러 캠페인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기후재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기후재난 대응 캠페인팀의 캠페이너이고요. 저희 캠페인팀 안에는 캠페이너 외에 다른 다양한 팀원들이 있는데요. 이번 폭염일수 분석의 경우 리서치팀의 리서처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캠페이너 하면 보통 다른 데서 얘기하는 팀장님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다 같은 캠페이너로 그냥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팀에 따라서 캠페이너가 이제 팀장인 경우가 좀 다수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구나. 기후 재난 대응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그린피스에서. 맞습니다. 네. 저는 그린피스 하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고래 잡지 말자고. 그래서 그게 참 큰 반향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린피스 하면 그래서 고래가 떠오르는데 이번에 이렇게 폭염 일수를 분석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무척 더운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더웠습니다. 그렇죠. 비단 오늘뿐 아니라 이번 여름 폭염이 굉장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8월에 접어들면서 여러 도시에서 최장기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 무더위로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고 이거는 더 이상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재난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스는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파악을 하고 실제 폭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일수를 조사했고 또 폭염이 한 번 발생하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지속 기간 그리고 폭염의 강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폭염의 빈도, 지속도, 강도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도, 강도, 빈도 전부 다 증가를 했다. 폭염이. 오늘 그래서 문자에서도 9899님은 차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퇴근길에 덥다고 보내주셨고 0239님은 집에 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나서 애프터 서비스 접수를 했는데 이틀째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폭염이 집집마다 가전제품도 뭐가 하나씩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 녹아내린 집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10년 단위로 폭염 일수를 합산하면서 25개 도시를 선정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신 기준을 이렇게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그 폭염 일수를 분석했을 때는 체감 온도를 지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 더위는 사실 강한 햇빛 말고도 높은 습도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관측 기온이 낮더라도 습도가 높은 날은 사람이 느끼는 더위 수준이 실제 온도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처럼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온도뿐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지표가 바로 체감 온도인데요. 기상청에서는 체감 온도 33도 또는 35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그만큼 습도가 사람이 더위를 느끼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도 동시에 상승하면서 폭염의 취약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1974년부터 2023년까지 50년 동안 여름철 폭염 발생 일수를 조사했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8개의 도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도시 2개를 선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1974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도시를 선정했기 때문에 세종특별시와 같은 주요 도시들은 이제 그렇겠네요. 포함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네.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50년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구나. 여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습도가 반영이 돼야 말이 된다 싶은 게 사람들이 그 말 올해 정말 많이 했거든요. 더운 건 괜찮은데 제발 이 습도만 없어도 살겠어. 다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했다니까 더 굉장히 동의가 가는데요. 수원에 50년 전에는 체감온도 35도 넘는 폭염 일수가 하루도 없었다는 게 이것도 참 놀라운데 이게 수원만 그랬던 게 아니겠죠?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원은 50년 전에 즉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폭염 일수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원 외에도 여수, 인천, 제천, 서귀포 등 도시에서도 폭염 발생 일수가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이는 최근에 폭염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네요. 50년 동안.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뭐 70년대 오르고 뭐 10일, 80년대 15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온 게 아니라 70년대는 아예 없고 조용히 있다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 폭염 일수가 급증했더라고요. 네, 그 25개 도시 평균을 보면 네. 50년 전 폭염 일수가 7.64일이었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20.96일로 약 21일이 발생했고 네. 최근 10년이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51.08일로 급증을 했습니다. 앞서 퀴즈 때도 말씀을 드렸던 수원시도 20년 전에는 폭염 일수가 22일에 불과했는데 네. 최근 10년 동안에는 71일로 증가하면서 3배 이상 급상승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건 비단 수원시의 얘기만 아니고 수원시 외에도 전체 도시 평균 트렌드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것도 2000년대 들어와서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속도로 가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1.5도시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오를 경우 극한 기상현상이 9배 증가하고 2도가 상승할 경우 인류 인구의 절반이 극한 기온과 습도의 영향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기후 조건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도 상승하는 게 오늘 35도였다가 내일 37도인 게 아니라 지구 전체 평균 기온 2도가 오르면 지금 50%가 생존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1.5도라는 기온 상승이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미 약 1.1도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 기상기구 WMO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전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초과하는 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4년 뒤인 2028년 사이에 한 번은 1.5도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작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는 것을 아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 동안 전 세계 평균은 1.09도 상승한 반면 한국은 무려 1.6도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빠르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빠르구나 우리가. 네, 그린피스의 이선주 캠페이너와 기후 위기 폭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시죠 여러분. 수치가.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4부에 이어서 그린피스의 이선주 캠페이너와 기후 위기를 더 실감하게 만드는 폭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에 애청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현영화 님이 늘 데프리카에 현영합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아까부터 늘 엘비스 프레슬리 신청하시거든요. 또 오늘은 남진 프레슬리 포에버 하면서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안 틀었더니 KBS 가요 무대로 가버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데프리카 말 시작합니다. 데프리카라는 말을 대구 시민들이 싫어하실까봐 안 했는데 현용아님은 직접 쓰셔가지고 저희가 읽었거든요. 대구가 지금 폭염의 대명사로 계속 알려져 있는데 이 대구는 폭염 일수가 어떤가요? 변화 추이가? 대구가 가장 더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또한 분석 결과를 보기 전에는 대구가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네. 대구의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총 83일의 폭염 일수가 발생했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4위를 기록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1, 2, 3위가 네네. 네, 1, 2, 3위는 조금 뒤에 제가 또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20년 전에 대구의 데이터를 보면은 31일로 이때는 또 6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폭염 발생 일수는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이게 대구보다 습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대구가 단연 1등일 줄 알았는데 뜻밖이네요. 그 보면은 뭐 데프리카냐 광프리카냐 저희 기후 리포트에서 노광준 PD님이 잠깐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광주 지역 폭염이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주요하게 본 도시들 중 하나가 바로 광주시입니다. 네. 광주시의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폭염 일수는 최근 10년 동안 100일이 넘는 105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20년 전에 비해 70일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광주가 그럼 대구보다 더 더운 것일까요? 그렇죠. 라는 질문에 이 체감 온도가 아닌 기온만 분석했었을 때는 실제로 대구가 광주보다 폭염 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온과 습도를 함께 보는 체감 온도로 분석을 하면 네. 광주의 폭염 일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광주가 습한 폭염이 많고 네. 또 그만큼 폭염특보가 더 자주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습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도시는 어딜까 좀 궁금하거든요. 광주나 대구는 예전부터 더웠다면. 네, 제가 아까 그 순위를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성급하게 여쭤본. 네, 지금 공개를 드립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구미가 가장 높은 폭염 일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요. 네, 맞습니다. 총 106일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2위는 앞서 말씀드린 광주가 105일, 어휴. 그리고 3위가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은 96일의 폭염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왜 대전이?
대전은 그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쪽보다는 시원할 것 같은데 96일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구미와 대전 모두 폭염이 급증한 도시인데요. 20년 전 대비 폭염 일수에 비해서 이제 약 4배 이상 4.6배, 4.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이거는 대전에서의 어떤 녹지대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4배 이상 늘었네요, 대전이. 인천은 어떤가요? 인천은 아까 70년대에도 수원하고 같이 폭염 일수가 없는 지역이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폭염 일수가 좀 적게 늘어난 도시들도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이랑 부산입니다. 인천이나 부산처럼 해안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폭염에 덜 취약한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안 도시들의 기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 여름 강릉을 떠오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강릉이 최근 열대화와 폭염 일수가 굉장히 심각했죠. 이처럼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서 일어나지 않고 예외 없이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리서치 결과에서도 이 점을 저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체감온도의 추세선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조사한 25개 도시 모두 지난 50년간 폭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지역마다 이 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전국 단위로 높아지고 있는 폭염의 위험성은 앞으로 기후 재난을 대응하는 지방 정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재난 대비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지 중앙정부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네요. 네. 인천, 부산은 아무래도 해안가여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바다여서 해양성 기후 때문에. 네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폭염 일수가 적고. 네, 여러분 제가 PD님의 선곡입니다. 제 선곡이 아니라 이거 틀기가 좀 죄송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문세의 노래입니다. 가을이 오면 듣고 이어가 볼게요. 올해 들어서 임지영 님이 1.5도 이미 넘었다던데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이선주 캠페이너님께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 1.5도가 넘었다는 소식은 단기간에 1.5도가 일시적으로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신 것 같아요. 아직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를 초과하진 않은 상황입니다만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도 1.5도가 넘었다는 거는 기후 위기의 경고탄으로 볼 수 있죠. 평균 기온 1.5도는 아직 안 넘었는데 네네. 넘은 날이 한 번 있었다. 네, 이게 좀 아슬아슬하네요. 그럼 이게 여차하면 진짜 평균 기온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7386님 오늘도 폭염 35도 이상 또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어머님 94살이신데 요양병원 동생들 시누이 시동생 모두 병원비 동참해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글로나만 인사하고 싶어서요 하고 7386님 문자 주셨네요. 직장암이시라고요 어머님이. 아유 이게 편찮으신 분들 간병하시는 분들도 폭염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도시를 훑어봤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도시가 있죠. 서울은 어떤가요? 네. 서울은 최근 10년 동안의 폭염 일수로 봤었을 때 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중위권 정도에는 속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20년 전 대비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폭염 발생 일수가 3일이었는데 네.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43일로 증가를 합니다. 네. 40일이 늘어났고 증가율은 약 14배 증가를 했습니다. 20년 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도시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다 서울이. 그럼 이 증가율대로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네요. 이게. 경기도 수원 사례를 저희가 퀴즈로 냈잖아요. 방송국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이천도 이번에 분석 대상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온과 습도를 관측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게 동두천, 수원, 양평, 이천, 파주 이렇게 5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관측 지점 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도시를 선정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 인구수로 따지면 사실 수원 다음이 파주입니다. 아, 파주인가요? 오. 네. 하지만 파주의 경우 체감온도의 정확한 자료를 2001년부터 확인할 수가 있어서 70년대 없어서. 네네. 저희가 그래서 파주 대신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이천을 선정해서 분석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천은 최근 10년 동안 52일의 폭염 일수가 발생했고 네. 20년 전에는 약 22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뭐 2.5배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수원 이천이면은 경기 북부는 어떤가 하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이유가 있군요. 7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날씨 덥다고 하면 여름이 원래 덥지. 네. 옛날에도 더웠어. 자꾸 기계로 재니까 이게 날짜가 그 온도가 오르는 거지.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온도 안 잴 때도 더웠어. 근데 지금 그린피스의 이 연구야말로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연구 같아요. 이제 누가 저보러 기후위기 그거 너무 얘기하지 말라고 원래 더웠다고 그러면 아니야. 폭염일수가 지금 2.5배, 3배, 4배 늘었어.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강릉은 어떤가요? 저 왜 아까 부산하고 인천은 괜찮다고 하셨죠? 아니 괜찮은 거 아니지.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강릉이었어요. 해안가 하면 더 떠오르는 도시. 네, 강릉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6일 정도 폭염일수가 발생을 했고 그 이전 20년 전, 즉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2일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강릉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죠. 그렇네요. 4.6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근데 올해 강릉이 굉장히 폭염과 열대야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일수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강릉 하면은 더울 때 피서를 가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폭염일수가 또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후위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겠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의 폭염은. 앞으로 그린피스에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린피스는 이번 폭염 조사처럼 이상 기후로 인해 나타나는 기후 재난의 양상과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기후 위기가 단순히 이제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편히 하실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활동과 함께 기후 재난 피해 지역 시민들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폭염, 산불, 태풍과 같은 기후 재난은 단순히 인프라 피해뿐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에게 장기간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기후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일어난 지역에서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먼저 기후재난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상기후의 근본 원인이 탄소 배출이라는 것을 알고 탄소 배출 감축을 가장 주요한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서 신속한 탄소 배출 감축만이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이 기후 재난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기후 재난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회복 활동을 계속 할 텐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지역과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올해부터 기후 재난 시민 대응단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기후 재난 지역을 방문할 거고 기후 재난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을 기록하고 또 복구와 회복을 돕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또 확인하고 또 지역의 시민들과 같이 정부와 지방정부의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 제안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민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곧 이와 관련된 활동 소식이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린피스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채널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재난 대응 시민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 했더니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홈페이지나 SNS. 네. 네. 그린피스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런 말씀하신 활동들이 개개인이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 혹은 정부나 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때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다시 한번 오늘의 기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기후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받아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린피스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그린피스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조사와 그린피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나와주시면은 그때는 이선주 캠페이너님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이선주 캠페이너셨습니다. 감사합니다.